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이후 후평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종도 세무뿐만 아니라 인력 알선이나 건설업도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와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는 일정 부분 책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후평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한 지 2년 만에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세무사. 지식산업센터에는 세무사업이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이란 사실을 입주가 임박해서야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피해는 더 있었습니다. 2년 전 분양가 2억 4천만 원의 사무실을 계약한 건설업자도 건설업은 입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상황에서 계약을 포기하려 했지만 중도금 집단 대출 때문에 이마저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지금. 사무실을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진짜 좀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 영업에 참여했다 직접 분양을 받은 인력 알선업자도 지식산업센터에 업종 불가로 입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허가 안 나와서 난 사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저 말고 많아요. 춘천 후평 지식산업센터 분양률은 90% 정도. 현재 입주 계약까지 한 업체는 14곳입니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3명입니다. 시행사 측은 세무사가 계약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며 세무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리스트를 보내준 거 이외에는 저희가 입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세무사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도 없고. 춘천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행사와의 공문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착오가 있었다면서 계약자 전수검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은 시행사와 춘천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가 외부 용역 업체를 동원해 기습적으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극장 보존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용역업체 직원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앞을 둘러쌌습니다. 그 뒤로 극장 보존 측 시민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회원들이 위법 철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맞섭니다. 무력 철거 중단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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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용역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극장 옆 주차장과 연결된 펜스와 담을 헐고 극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대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전 7시부터 원주시는 장비와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실제적인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투입해 극장 진입을 시도한 지난 8일 이후 3주 만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현장에 경찰 인력 100여 명이 배치됐지만 다행히 지난번 같은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친연대는 원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외부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용역원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쥐구멍 파듯이 와서 하는 행정이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고 힘으로 의한 원주 시민을 압살하는 것이 원주 시민을 살리는 것인지. 아친연대는 이후 시청으로 이동해 원강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원주시는 극장 영사기와 렌즈 등 내부 집기 반출을 시작으로 성면 제거, 본 건물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친연대는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등록문화재 지정 촉구 등을 통해 끝까지 극장 보존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68,380명의 도민이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전출입 통계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68,000명의 전출 인구 가운데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24,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로는 17,364명이 이동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를 떠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업과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9%라며 주로 더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로는 75,874명이 전입했는데 그중 50대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뒤 도내 학생 수가 현재보다 15,000명 이상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5년 뒤인 2028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2만 7천 명으로 현재 14만 2천 명에 비해 15,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이 13,000명, 중학생이 3,000명 이상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2010년부터 2012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등학생은 7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작은 도시들은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폐강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들까지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특성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엔진을 살펴보는 학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를 배우는 학생들이 항공기 엔진 정비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관이라 해서 엔진 정비나 아니면 기체 정비 이런 거 배우고 그걸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중에 공군 부사관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태백 기계공고는 전교생이 1,800명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폐광으로 인구가 줄면서 현재 학생은 11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기와 자동차, 기계학과로 학생들을 모집하며 군 특성화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한국 항공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항공정비 특성화학교로 출발합니다. 대학과 연계를 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파일럿 조종사라든지 관제사 이런 분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해외 취업을 해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태백 철암고등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44명인데 갈수록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동 종목 선수와 체육 관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레슬링과 역도 등의 기존 종목 선수뿐 아니라 내년에는 핸드볼과 유도 종목 선수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부 학생들 인원도 있고 또 체육 진로를 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3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항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태백 세무금융고, 철원 국방과학고, 인제 산림과학고까지 4개 학교가 문을 엽니다. 특정 과목을 특성화하는 경우도 늘어 체육교육과정은 내년까지 5개 학교로 늘어나고 반려동물 케어, 바이오 코스메틱, 미용 예술 등의 전문학과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 학교들의 존폐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시작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홍보를 비롯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콩이 가마솥에서 푹 익어갑니다. 삶은 콩은 볏짚과 이불을 덮어 쓴 채 발효 과정을 거치고 사흘 동안 건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청국장 가루는 1년에 190억 원어치가 팔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산 콩만 8,000가마. 이렇게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생태 운동을 펴고 있는 황창현 신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시인들도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또 이 평창군도 그런 기부를 받아서 또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홍보 자산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나가고 출향인 행사마다 쫓아다니며 발품을 팔아보지만 벽에 부딪힙니다. 아직 그 기부에 대한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주의 한 전통주 생산업체. 지역의 쌀만 고집한 북심으로 2020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답례품 홍보가 막히다 보니 매출 성장폭은 아직 미약합니다. 처음 시도를 할 때 가장 이렇게 호응을 각광을 받던 품목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제 기대치만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금 수단 제한뿐만 아닙니다. 일본과 비교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일본은 기부금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도록 설계돼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가 많으면 또 지자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좀 상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본처럼 세액 공제에 상한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지자체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 법인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기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판 고양세를 도입하면서 기업이나 법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과는 달리 그 기부 금액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고향사랑 이음과 농협에만 할 수 있는 기부금 접수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행 뒤 정체됐던 일본 고향납세는 민간의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기부금이 급증했습니다. 약간 포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포털이나 또는 플랫폼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서 활성화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취지에 걸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 시내 곳곳에서 특별 치안 활동이 펼쳐집니다. 경찰은 남춘천역과 버스터미널, 대형마트와 범죄 우려 지역에 범인 제압 도구를 갖춘 경찰관을 매일 25명 배치하고 가시적인 위력 순찰에 나섰습니다.
특히 흉기 난동과 같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춘천경찰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춘천시와 함께 범죄 예방 시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채용 당시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무시한 채 연구원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임금 차액 3천만 원을 소급 지급한 강원 연구원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3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강원도지사에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평창군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출장 전담 인력이 아닌 공무원에게 179만 원어치의 의류를 지급하고 일부를 개인 용도의 피복으로 교환해 540만 원의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의료비 659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원도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7월 인상 예정하려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6월 말까지 동결했고 정선군도 종량제 봉투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1년마다 가격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도시가스 소매 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석이 4주 앞으로 다가오자 강원도와 시군은 내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농축 임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접경 지역 5개 군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 음악 여행 행사인 나랑 노랑 강원에서 즐기는 음악 여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일 고성을 시작으로 9일에는 화천, 16일 철원, 30일 인제, 10월 7일에는 양구에서 총 5차례 엽니다. 나랑 노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이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 방문, 영수증 인증, 숙박 인증 등 6개의 미션 스탬프 투어 가운데 3개 이상을 수행하면 선착순 행사 관람 좌석을 배정합니다. 강원 음악 여행에는 가수 다비치와 하동균, 백지영, 미스터트롯2 출연진인 나상도, 진욱 등이 출연합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방문객 1인당 지출 금액이 24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 저효율 축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은 이번 축제에 총 45억 4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방문객 수는 19,000명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4분의 1 정보 예산이 투입된 춘천 레저 축제는 관람객이 10만여 명으로 5배 이상의 관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마임 축제, 막국수 닭갈비 축제와 비교해도 예산에 비해 방문객 수가 적었다며 태권도 축제에 사용한 예산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면 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10월 10일까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학력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를 중점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해 출생 신고와 긴급 복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연간 사용자 수 목표인 100만 명 달성을 위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공공 와이파이 40곳을 현장 조사한 뒤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의암공원과 한숲근린공원 등 20곳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1,028곳의 공공 와이파이 존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77만 2천 명이 사용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39억 원, 데이터로는 184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주시는 어제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터에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착공식을 갖고 24,000제곱미터 터에 406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국내 첫 생명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합니다. 원주시는 과학관에 이어 미술관과 역사박물관, 50m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도 차례로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부터 장기 입원자 현황을 파악한 뒤 협력 진료기관과 기초조사를 거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와 돌봄, 식사 등 필수 급여를 비롯해 주거 개선과 냉난방 지원 등 선택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 해양수산부 장관배 서핑대회가 양양군 갯마을 해변을 포함한 5개 해변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서핑 선수와 동호인 120여 명이 참가해 숏보드와 롱보드, 패들보드 종목으로 나눠 다음 달까지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갯마을 해변에서는 롱보드 예선전이 열리며 종목별 결승전 개최에 이른 바다 날씨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제26회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은 여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인 신유빈, 전지희를 비롯해 장우진, 임종훈 등 10명의 선수들이 총 출동해 평창 돔에서 개인 훈련과 연습 경기를 갖고 대회에 앞서 기량을 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세계 1위 중국의 판전둥, 수닝사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23개국 192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7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철원군이 각종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9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전국 오픈 탁구 대회 등 올 들어 모두 13개 대회에 19,000명의 참가자를 유치해 경제 유발 효과가 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다음 달 철원컵 유도 대회와 한탄강배 테니스 대회에도 3,000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 홍천강에 어린 대농갱이 5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일명 그렁치로 알려진 대농갱이는 매운탕 재료로 각광받는 경제성 어종으로 2, 3년의 성숙기를 거치면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